3주? 목업하거나 아니면 리스트 정리하는데 한 1주 정도 잡고, 그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 채우는 거에 있어서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목업을 먼저 하느라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포트폴리오 제작했던 경우는 약 한 달 정도? 3학년 거 프로젝트 렌더를 다시 돌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나 그때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냥 모형 사진으로 메인 뷰를 설정해서 넣었습니다. 석사 지원할 때는 한 2달 정도 준비를 했었고, 정림에 지원할 때는 그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에 석사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고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. 저는 거의 3학년 거는 캐드부터 다시 쳤던 것 같고, 그리고 포토샵도 다 다시 했었어요. 공모전으로 제출했던 거 말고는 한 3프로젝트는 거의 다 다시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다 포함해서 2달 걸렸었어요. 맨 처음에 준비했었을 때. 저는 그거는 아예 기간에 포함도 안 돼 있고 그냥 그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계속 좀 정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. 코로나 시국 되면서 이제 채용 시기가 좀 앞당겨지다 보니까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용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뭐 자기 한 2주 안에 했다, 3주 안에 했다 그 말이 현혹돼서 거의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들 다 제치고 그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뭐 그 프로젝트를 다시 작업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이어그램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소스들의 파일들을 뭐 정리한다든지 뭐 그 정도의 정리나 준비는 좀 갖춰줘야지 남들이 말하는 2주나 아니면 3주 안에 좀 끝내고 다른 그런 채용 준비를 좀 가질 수 있지 않나.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제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키 프로젝트부터 중요한 것들부터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어요.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해놨고 저의 좀 건축적인 성장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제가 잘한 것도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은 각 학년마다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1학년 때부터 했던 그런 작품들의 순서들이 작은 규모에서부터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5학년 졸작에서 나타났을 때는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선정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졸작부터 조금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졸작부터 먼저 넣고 나머지 순서를 정리했는데 졸작 넣고 다음 4학년, 3학년 순서대로 넣다가 보니까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맨 뒷부분에는 다시 또 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넣게 되었습니다. 프로젝트의 용도나 시설을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 학년의 프로젝트를 한 개씩 선택을 하고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도 선택을 하다 보니까 5개 정도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졸작에 했던 병원이나 다양한 리모델링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하게 넣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좀 중요했어서 최대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으로 넣되 조금 순서가 뒤바뀌게 되기는 하더라고요. 제가 건축에서 추구하는 바를 먼저 맨 앞장에 시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 3개를 말하면서 그 키워드별로 프로젝트를 묶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했었습니다. 일단 그냥 나다운 걸 좀 보여줘야지 어쨌든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간지 부분에 약간 그 악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축에 대한 거를 좀 암시적으로 좀 던졌었단 말이에요. 뜬금없지만 의미 있고 그런 장치를 조금 레이아웃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바랬던 효과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열면 뭐지? 하면서 한 장 더 넘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. 다들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화려하고 되게 구성들이 알차고 이렇게 가는 포트폴리오 속에서 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백을 줄 부분들을 여백을 확실하게 주면서
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그런 톤 앤 매너를 좀 맞춰가는 작업을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. 은연중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색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색채를 좀 주로 가져가서 프로젝트들이 각각의 개성은 가지지만 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극적인 포트폴리오 안에서 뭔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느낌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. 그 여백. 네. 여배. 네, 여배이죠. 아니. 여배. 제가 잘 하는 방식 자체가 흑백에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 주는 식이라서 첫 장을 열고 한 5장 때까지 분위기를 영국 옛날 영화 고서같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어서 초대장처럼 만들었어요. 각 프로젝트 시작할 때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들이 각 프로젝트별로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. 석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, 발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취업 포폴에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흐름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스들로 조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그런 작성 방식이 좀 여백을 살리다 보니까 무드 자체를 좀 동양적인 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좀 베이스로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어떤 좀 사파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동양적인 색채가 묻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좀 색감 잡은 것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잡았던 것 같고. 저는 색채를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평소에 각 학년 프로젝트를 넣다 보니까 학년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색채가 다양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병원이었는데 병원에는 동선이 중요해서 동선을 포인트로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색을 넣거나 뒷부분에도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변형된 공간이나 리모델링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러한 부분을 더 색채로 더 강조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. 약간 혼자 생각에 갇히는 시기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의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꾸렸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던지고 남손 타면은 제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적으로만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자기 몫인 것 같아요. 혼자 작업하다 보면 자기한테 갇힐 수 있으니까 좀 주변 좀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 좀 보내줘가지고 어떤지 뭐 자기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례를 좀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사례를 찾는 거는 그냥 수시로 계속 작업하면서도 계속 보고 수집하고 하면서 좀 그렇게 작업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.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 이슈 엄청 많이 봤었어요. 아키텍처 포트폴리오 이렇게 치면은 막 하버드 나온 사람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그 사람 레이아웃 같은 거 좀 참고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레이아웃 같은 것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정한 의도랑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스스로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친구에게 보여줘서 제가 의도한 컨셉이 잘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레이아웃을 다시 수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했어요.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픽으로 볼 때랑 뽑아서 볼 때랑 좀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픽으로 봤을 때는 저도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혹은 오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한 달 준비를 하면은 작업하다가 한 2주쯤에 끊어서 출력을 해서 보니까 막 오탈자 같은 것도 보이고 뽑아서 보니까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레이아웃 다 바꾼 적도 있고 그 후배들한테는 항상 뭐 선배 이거 뭐 어떻게 했어요 하면은 무조건 일주일마다 뽑아서 한번 봐라 약간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색채를 좀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보이는 색채하고 뽑히는 색채가 진짜 다르거든요. 뽑아 보면은 이게 누구 거지 싶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는데 한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실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것도 좋고 컴퓨터로만 하다 보면은 속도가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그냥 뽑아가지고 아 이건 저기다 옮기고 어떤 글씨체로 어느 정도 폰트를 키워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작업하니까는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그런 전체적인 작업을 하려면은
2, 3주라고 했던 기간은 설정했지만은 그 전에 미리 자기 아까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CAD라든지 모델링 폴더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미리미리 정리해가지고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게 그 작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최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1학년부터 주차별 폴더가 있어서 미리미리 넣어두어서 그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 그 폴더에 들어가서 사용했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다시 재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차별로 항상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편인데 이제 주차별마다 소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최종 소스를 모아놨었고 좀 그런 걸 정리 잘 해놔야지 인디자인 같은 데에서 세세하게 수정이 가능해서 정리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계속 혼자 좀 무너지고 네.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별로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묵묵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만 하고 그냥 내가 계속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준비하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좀 완성돼 있지 않을까. 5년이나 학교 다닌 것 자체가 대단하고 지옥 같은 졸업작품 끝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좀 자신을 믿고 좀 당당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취업 준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